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박민규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발표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동기로서는 학습을 통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오토메트리 정확도 향상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과제에 참여하면서 로봇의 자동화된 태스크의 정확한 수행을 위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로서는 클리어패스사의 허스키 로봇의 각종 센서, 바퀴 엔코더나 IMU, 라이다 센서들과 로스의 패키지, KF 로컬라이제이션과 슬램 툴박스들을 이용해서 허스키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모바일 로봇의 자율화를 위한 4가지 공정으로 일반적인 공정으로서 첫 번째로 퍼셉션, 자각 단계에서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로봇이 현재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있고 그 단계가 다음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로봇이 퍼셉션 단계에서 얻은 센서 값들과 이런 인지 정보들을 통해서 로봇이 현재 환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선 이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들 기반으로 로봇이 가고자 하는 목표 위치까지의 경로와 궤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경로와 궤적을 수정하기 위해서 모터의 출력을 조절하는 모터 컨트롤 단계가 있겠습니다. 방금 단계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펄세션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의 지도에 대한 상대적인 포즈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로봇의 엔코더나 IMU 센서 같은 이제 센서 노이즈나 엘리어싱 문제 혹은 방금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있었던 로봇의 모델링 에러 같은 수많은 문제에 의해서 로봇의 포즈가 단순히 센서 값으로만 계속 측정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갈수록 로봇의 위치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지 단계에서 잠시만요. 요 퍼셉션 단계에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로봇의 이제 각종 위치를 측정을 하고 그 위치들을 이전 로컬라이제이션 진행되면서 얻은 위치와 매칭을 시킨 다음에 매칭이 된다면은 이 포즈를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얻은 포즈를 가지고 맵상에서 로봇이 이런 엔코더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다시 또 다음에 로봇의 위치를 예측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표시는 센서들이나 예측한 어떤 정보들, 맵에 의해서 로봇이 어디 있는가 정보들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선들은 이제 이 결과들이 계속 순환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단계에서 이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실제로 이제 로봇에 제가 사용했던 것으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로컬라이제이션을 활용했는데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라는 것은 기존의 칼만 필터에서 이제 모델의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사용하거나 혹은 측정을 할 때 그 모델이 선형화가 되어 있는 칼만 필터와 달리 EKF는 그 모델이 비선형이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KF가 어떻게 흘러내는지 공정을 말씀드리면 센서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오도메트리와 IMU 같은 센서나 여기 있는 이제 대표적인 라이다 같은 센서가 있는데 센서로부터 이제 상태의 이제 측정 값을 받아오고 이 상태의 다음 상태를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한 뒤 그 예측한 정보를 이제 맵에서 받아온 것과 합쳐가지고 다음 이제 여기 데이터 서시션 과정에서 융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라이다 센서 같은 것으로 주변의 지도에 대한 뭐 피처나 랜드마크를 추출하여서 이거에 대한 보정을 한번 이루어진 뒤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또 다음 상태를 예측하고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EKF 로컬레이션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태 예측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한 센서로는 엔코더와 IMU가 있는데 이 센서 값을 엔코더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엔코더와 IMU 값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상에서 노드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면 EKF가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 허스키에서 나온 이제 오도메트리 엔코더를 이용해서 만든 오도메트리가 있고 IMU 값을 받아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필터링된 오도메트리가 출력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에서 이제 총 두 가지의 케이스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센서를 사용함에 있어 첫 번째 경우는 엔코더만 사용해서 로봇에 이제 X 닷, Y 닷, Z 닷을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둘 다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엔코더와 IMU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때 이제 엔코더에서 통해서 얻은 오도메트리의 X 닷, Y 닷만 사용하고 IMU에서는 Z 닷 그리고 X, Y의 각각 더블 닷을 입력을 사용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으로 2D 슬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알 로봇에서 슬램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디텍팅 앤 레인징 앤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의 현재 3000공원이나 2000공원에서 지도를 만들고 로봇의 지도상의 위치를 계속 추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슬램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스의 TF를 이용해서 지도상의 원점인 맵프레임과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돈메트리의 원점인 오돈프레임 사이의 변환을 슬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제 노드 그래프상으로 슬램 툴박스에서는 이제 라이다 센서의 스캔 값을 받아가지고 이 TF를 주고받으면서 맵을 만들고 계속 고정을 해주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요 두 번째 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 프레임에서 로봇의 오도메트리 프레임까지의 변화는 슬램에서 생성하게 되고, 이 오도메트리에서 로봇의 원점인 베이스링크까지의 변화는 로컬라이제이션 생성하게 되는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슬램 툴박스를 이용해서 맵을 생성한 과정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조건으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슬램 툴박스를 이용해서 그 오큐펜시 그리드 맵을 미리 생성한 뒤에 센서의 종류와 유무에 따라서 로봇의 포즈 추종 성능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엔코드의 센서 값으로만 추정한 오도메트리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엔코더로 생성한 오도메트리를 센서 측정 값으로 사용하면서 그 측정으로 된 EKF를 적용하여서 필터링 된 오도메트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슬램 툴박스를 이용해서 맵 프레임과 오돔 프레임 사이의 보정을 진행하게 되고, EKF 로컬레이션을 사용해서 오돔 프레임과 맵 프레임 간의 사이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EKF 로컬라이제이션만 사용하고 이제 맵을 미리 생성한 다음에 슬램 툴박스로 이제 방금 전에 실험 조건에 있었던 맵 프레임과 오든 프레임 사이 간의 이제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일체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엔코더 오토메트리를 가지고 이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맵 프레임과 오든 프레임이 동일된 상태에서 오로지 EKF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만 사용해서 로봇의 베이스 프레임을 추종하게 되었고, 엔코더 값에서 오도메트를 받아오고, 오도메트를 통해서 이 EKF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된 뒤에 나오는 필터링된 오도메트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으로는 EKF 로컬라이제이션과 슬랜트 퍼스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에 대한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맵을 미리 생성한 상태에서
우측의 그림처럼 이제 이전에는 맵 프레임과 오동 프레임이 동일시된 상태였는데 지금 실험에서는 맵 프레임에서 오동 프레임 간의 변환을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슬램으로 보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KF 로컬레이션에서 이 로봇의 베이스를 추종하면서 로컬레이션을 진행한 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두 번째 실험과 유사한데 이제 다른 점이라면은 센서 값 이제 AKF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입력으로 받는 센서 값을 엔코더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IMU까지 추가를 하여서 이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첫 번째로 우선 EKF 로컬라이제이션만 사용했을 때는 엔코더만 사용해서 이제 이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엔코더만으로 이미 오도메트를 만들고 그 오도메트를 가지고 칼만 필터를 통과를 하는데도 그 센서 값에 대한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칼만 필터를 통과한 초록색깔 화살표와 통과하지 않는 빨간색깔 화살표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코더라는 센서의 특징도 있고 이제 누적되는 드리프트 에러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봇의 포즈 추정이 갈수록 부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맵에서 로봇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고 있음에도 시각화한 로봇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로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문제점으로 로봇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적된 애초에 그 오차에 대해서 보정해 줄 수 없으니 이를 슬램 툴박스를 이용하여서 이 프레임 간의 변환을 보정해 주려 하였고 이 드리프트를 누적된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보정이 되는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엔코더로 계산한 오도메트리만을 EKF 센서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화살표와 초록색깔 화살표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면서 결국엔 둘 다 정확한 성능이 나오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의 결과 분석으로서는 로봇이 회전할 때 바닷가의 와착이나 누적되는 드리프트 에러로 인해서 엔코더로만 생성한 부정확한 오도메트리를 IMU 센서에서 얻은 세타닷 몸체의 Z축 방향의 회전 방향 속도와 몸체의 선속도 X와 Y의 가속도를 추가적으로 더함으로써 좀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앞선 방법들에 비해서 더욱 정확한 글로벌 포즈와 오도메트리 추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센서를 엔코더와 IMU 라이다를 셋 다 사용하면서 칼만 필터 로컬라이제이션과 슬램을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을 다 사용했을 때가 로봇의 로컬전 성능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